남편이 이제 사업을 좀 하는 중소기업 대표셨는데 한 명의 이제 상간녀가 또 있던 거죠. 나이가 훨씬 어린, 한 달에 뭐 한 돈 1,000만 원 이상씩 얘네들한테 생활비 쪽으로 뭐 200번 할 때도 있고 300번 할 때도 있고, 근데 마치 자기가 사업상 다른 사람한테 돈을 보낸 것처럼 그런 흔적들이 이제 나왔던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19탐정센터 대표 이정주라고 합니다. 이제 막 새해가 시작됐는데요. 지난 한 해 탐정님께서 담당하셨던 사건 중 가장 충격적인 불륜 사례가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저는 작년에 했던 사건 중에 이 사건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이 교수 부부 사건이었는데, 이제 의뢰인이 수도권의 모대학 교수셨어요. 우리 의뢰인은 남성분이셨고, 이 아내분 역시 이제 다른 학교의 교수셨는데, 우리 의뢰인이 느끼시기에는 한 2, 3개월 전부터 좀 이상하다, 태도도 그렇고, 원래 패턴이 좀 정해있던 분이셨는데, 근데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이니까 외부 활동도 하시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의뢰인이 그걸 느낀 거죠. 아, 좀 이상하다. 이제 부부 관계 할 때도 그렇고, 뭔가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부부만 아는. 그래서 의뢰를 이제 저희한테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시작했고, 초반엔 그 말씀하신 루틴처럼 별다른 게 없었어요. 보통 교수들이 이제 강의 스케줄이나 이런 게 다 이제 사전에 나오니까 의뢰인이 저희한테도 그걸 대략 공유를 해주셨거든요. 거의 그 패턴대로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사 후반부쯤 갔는데 이 패턴하고 좀 다르게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 패턴이 이제 그날도 원래는 정상적인 시간에 이제 집에 가는 거였는데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고 하면서 동료 교수랑 저녁을 먹을 것 같다. 원래는 예정돼 있지 않았던 약속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녁 때 움직이는 게 맞는데 3시, 4시쯤에 학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따라갔는데 버스로 한 서너 정거장 되는 거리로 생각이 되는데 지하철역에서 누군가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서 누군가 픽업을 하려는구나, 혹은 약속이 조금 더 땡겨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조수석에 좀 딱 봐도 그냥 어린 남자가 쓱 탄 거죠. 그래가지고 이건 뭐지? 혹여나 제자를 잠깐 데리러 갔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쫓아갔는데, 근데 이제 이 둘이 되게 좋은 이런 일식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녁을 먹고 대리를 부르더니 생각지 않게 이제 호텔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봤을 때 얼핏 봐도 이 둘이 좀 나이 차이가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황당하다. 사실 저희도 별의별 상황들 다 보지만 정말 이게 영화나 TV에서 보는 그런 상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녀석하고 그 이후도 저희가 계속 지켜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속 지속적인 만남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사를 저희가 이렇게 이어가다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거는 이거죠. 이 상간남인 그 젊은 어린 친구가 우리 이제 의뢰인의 배우자 여교수가 다니던 학교의 3학년 2학기 복학같이 얼마 안 된 그런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내용들을 의뢰인한테 오픈을 하니까 사실상 이제 그 남편분도 교수다 보니까 그 나름의 이제 그게 있어요.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래서 이제 집 주소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저희가 의뢰인하고 그 상간남 집에 동행을 했습니다. 해서 이런저런 자백하는 자술서를 받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만남 경위를 듣는데 무슨 약간 펍 같은, 좀 조명이 어둡고 펍 같은 데였는데 약간 헌팅을 한 거예요. 거기서 헌팅을 했는데 이 여교수가 보면 생각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연락처를 땄고 헌팅 같은 걸 해서 말을 걸고 서로 이제 연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런 만남이 시작이 된 거고, 주 1회 정도, 3개월 정도 10번 내외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제 그 친구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학교 교수인 것도 알고 그러면 유부녀인 것도 뻔히 알았을 텐데 그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얘는 이제 군대 제대하고 사실 돈도 많이 없고 하니까 한 번씩 맛있는 거 사주고 쉽게 잠자리도 하고 하니까 그냥 언제가 됐든 그런 식으로 그냥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만남을 이어갔던 거죠. 진짜 완전 엔조이를 위해서 네, 만났네요. 맞아요. 그 엔조이를 위해서 그렇게 뻔히 알면서 그 친구 그랬던 거고,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의뢰인한테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실상 다른 건 없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정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이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질 거고 여기서 예를 들어 용서를 해준다면 자기는 그전처럼 가정 지키면서 살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최소 15살 이상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15살 이상 차이가 나죠. 예. 충격적인데요. 예. 그렇다면 탐정님이 지금까지 진행하셨던 네. 의뢰 중에서 가장 많은 이성을 만난 분은 어떤 분이었나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의뢰인의 와이프가 그날 월차를 써가지고 하루를 그냥 시간을 비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전부터 마킹을 하게 됐는데 오전에 헬스장에서 헬스 트레이너랑 이제 나와서 숙박업소 가서 즐기고 나온 다음에 오후에는 회사 근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일이 있나 보다 했는데 보니까 회사의 그 동료가 이제 반차를 쓰고 나와서 오후에 그 동료의 집에 가서 잠자리를 하고 이제 저녁 때는 뭐 어떤 모임인지는 모르는데 그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여있던 모임이었어요. 그 모임에서 만난 남자하고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호텔을 간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무슨 뭐 스핑크스도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이 다 사실 다르신. 이게 저희는 모르겠어요. 이제 좀 납득이 안 갔죠. 이게 하루에 이게 3번이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근데 남편이 원래는 2명을 만나고 있다라고는 추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동료는 생각지 못했던 거죠. 남편분도 어느 정도 다인 분류 문어발식은 알고는 네, 계셨던 느낌이 좀 어느 정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어느 정도는 짐작을 했는데 그 회사 동료는 사실 좀 갑자기 튀어나온 케이스인 거죠. 혹시 이분 말고도 이분은 좀 장기적인 그래도 기간을 가져갔던 것 같은데 하룻밤 사이에 막 상대를 여러 번 바꾸는 분들도 계신가요? 사실 파트너가 계속 바뀌는 거는 스와핑이죠. 스와핑인데 우리 그때 의뢰인이 자기 와이프에서 카톡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을 본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근데 그 내용이 뭐 탁구 복식을 치자 뭐 이런 식의 이제 대화였고 그 대화에 이제 상대방은 와이프랑 이제 친했던 결혼 전부터 친했던 그러니까 이 의뢰인분도 아는 거죠. 우리 의뢰인분도 뭐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별 뭐 그거 없이 지나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 거예요. 뭐 탁구나 이런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 쪽에 이제 의뢰를 맡기셨죠. 네, 탁구, 뭐, 그리고 골프, 사실 골프를 제일 많이 표현을 하고요. 암호로요? 네, 그리고 탁구, 뭐, 배드민턴 이런 식으로 이제 은어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그 카페를 보면 정말 제일 많은 건 이제 골프예요, 골프. 거기에 그게 다 있어요. 뭐, 골프만 치는 경우, 골프 치고 저녁도 먹는 경우, 골프 치고 저녁 먹고 같이 이제 그 다음날까지 뭐 하는 경우, 뭐 해외 여행을 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개판이에요. 그냥 막 다 그런 글이에요.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이게 골프를 치는 파트너를 구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여자들이 대놓고 그렇게 구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남자가 많이 구하기 때문에 보통의 나이대는 이제 사실 골프가 제일 많고요. 골프가 제일 많고 나이대는 한 30대 초반이면 되게 어린 걸로 보이고 50대까지 다양해요. 근데 가장 많이 포진된 건 한 40대 초중반 여성분들이 제일 많아 보여요. 뭐 구하는 이제 남성들은 되게 다양하죠. 젊은 친구도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끼리 참여자 모집이나 신규 회원 모집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어디서 홍보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런 걸 좋아하는 놈들은 찾아요. 그리고 끼리끼리는 과학이라고 그런 놈 옆엔 그런 놈이 있고 불륜 저지르는 사람들 옆엔 또 불륜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스와핑이라든지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하는 혹은 골프든 어떤 스포츠를 통해서 그런 걸 하는 친구들 옆에는 항상 모여 있기 때문에 다 루트로 알게 돼서 가입하고 이게 비슷한 게 예전에 그 사이트도 있었잖아요. 한때 엄청 문제가 됐던 사이트죠. 그렇죠. 예전에 제가 로펌에서 일을 할 때 한 2015년 그 전후였을 거예요. 제가 그때 성범죄 관련해서 좀 전문적으로 일을 했었는데 우리 의뢰인이 이제 갑자기 이제 찾아온 거죠. 내용이 뭐였냐면 에서 자기가 초대남으로 어떠한 커플과 성관계를 하러 갔는데 피임기구가 찢어진 거예요. 찢어지니까 거기서 얘를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해서 이제 경찰 오고 경찰은 와서 아 원래는 내가 여기 초대남이니까 경찰이 들었으면 뭐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얘가. 너무 황당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신고하니까 그 남자가 뭐라고 신고를 했냐면 아는 사람인데 술 한잔 먹고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와이프를 그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뭐 무죄를 받았는데 아무튼 그런 에서 한참 활발했고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어져서 지금은 이제 밴드나 오픈 채팅방 같은 데로 다 넘어가서 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완전히 이게 뿌리 뽑혔다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라는 사이트가 그때 막 수사기관이 대대적으로 막 단속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뒤로 그게 이제 더 저 밑으로 이제 숨은 거지. 그게 사실 그 성향이 안 변하거든요. 단순 불륜이 아닌 사건으로 꼭 빠지지 않는 게 스폰인데요. 탐정님 담당하셨던 사건 중에도 이런 스폰 케이스가 있었을까요? 네, 스폰 케이스 뭐 의외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보통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남자가 돈 벌면 다 나가서 뻘짓한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보면. 그래서 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남편이 이제 사업을 좀 하는 중소기업 대표셨는데 그 전에 만나던 그 술집 여성하고 이제 살림집까지 다 이제 털려가지고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그런 느낌이 또 드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안 만난다, 안 그런다. 그냥 뭐 일 때문에 요즘에 술자리가 잦은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씀만 남편이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 사진도 저희가 그 상간녀 사진도 받았거든요. 이 아내분이 갖고 있는. 근데 그 여자예요. 그 여자랑 살림을 또 똑같이 그것도 집에서 한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매우 가까운 곳에서. 되게 근거리인데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살림을 차려놓고 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락날락 하면서 근데 그날은 좀 다른 곳을 가는 거예요. 다른 곳을 가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한 명의 이제 상간녀가 또 있던 거죠. 나이가 훨씬 어린. 알고 보니 그 여성도 술집 여자였던 거고 그 이후에 이런 정보들을 정리해서 의뢰인한테 전달했더니 의뢰인이 이제 막 뒤진 거죠. 또 남편 통장도 뒤지고 했더니 한 달에 뭐 한 돈 1,000만 원 이상씩 얘네들한테 생활비 쪼로 뭐 200번 할 때도 있고 300번 할 때도 있고 근데 그걸 뭐 여자 이름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마치 자기가 사업상 다른 사람한테 뭐 돈을 보낸 것처럼 이름을 바꿔서 그런 흔적들이 이제 나왔던 거예요. 탐정님 또 저희한테 알려주신 사건 중에 국제 커플 사건이 있다고도 하셨는데요.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이었나요? 아, 이건 사실 제가 되게 의아했는데 되게 이제 젊은 친구였어요. 동남아 쪽 출신 여성분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 놓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이 와이프가 일을 한다고 해서 뭐 애도 어리고 하니까 일단 처음에는 좀 극구 말렸는데 뭐 계속 이제 집에 돈도 좀 줘야 되고 하니까 자기가 일을 하고 싶다 해서 이게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뭐 옛날처럼 전업주부로 그냥 남겨놓을 수는 없으니까 일을 이제 하라고 이제 뭐 동의를 해준 거죠. 일을 시작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 와이프가 행동이. 뭐 이제 식당을 다닌다고 하는데 식당 다니는 행색도 아니고 뭐 아무리 그래도 저녁 시간에 식당이 바빠봐야 사실 뭐 저녁도 잠깐이지 연락이 두절될 정도로 아예 바쁘고 그런 경우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봐야 한두 시간 네, 내외죠. 근데 전화하면 무조건 전화 돌리고 꼭 카톡으로만 연락을 하려고 하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딱 그냥 출근하는 날 딱 첫날 그 식당을 가는 게 아니라 마사지 퇴폐 그러니까 처음엔 퇴폐인지도 몰랐어요. 마사지 업소를 가길래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전화를 했죠. 전화해서 아 예약하려고 그러는데 뭐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된대요. 근데 그게 있거든요. 뭐 남자분들은 들으면 아시겠지만 남자분들 그런 업소에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돈은 얼마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있어요. 물어봤더니 뭐 술술술 나오는데 그게 퇴폐인 거죠. 그래가지고 아 이거 퇴폐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뢰인한테 바로 보고를 드렸고 의뢰인이 바로 고민도 없이 나 이거 신고해가지고 이혼하고 불법 체류 그러니까 아예 그냥 추방시켜 버릴 거다. 남편분이 112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연행되고 그렇게 진행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경찰까지 개입되면서 되게 기억이 많이 남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저희가 하는 일 중에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공익신고를 좀 해달라고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좀 뭐 약간 맥이 틀리긴 한데 아쉬운 게
뭔가 제도가 조금 더 활발하게 정해져 있으면 사실 국가에서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좀 양질로 경찰과 공조를 한다든지 변호사가 공조를 한다든지 뭐 수사기관과 공조를 해서 그렇게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갈 길이 멀긴 하죠. 탐정님,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탐정 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의뢰인 검수 찐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같아요. 네, 의뢰인들이 저희한테 사실 솔직히 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있고 반대로 의뢰인들 생각을 해보면 겁이 나는 거죠, 사실. 저희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거부감도 있고 하는데 겁이 나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디테일한 정보, 사실 그대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사실 일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정보가 아무래도 많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속이고, 그러니까 속인다기보다는 좀 덜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 아예 대놓고 속이는 분들도 있기는 하죠. 본인이 상간자이면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의 바람을 못 봐가지고 탐정님 찾아온 경우도 있었을까요? 예, 있어요. 뭐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여자친구예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에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또 다른 유부녀하고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우리 의뢰인이 여자친구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헤어지세요. 제가 이랬어요. 왜 만나냐. 자기는 그러니까 겁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나중에 자기가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이런 만남으로 얘가 날 협박할 것 같다. 그래서 나도 무기를 갖고 싶다라는 게 이들의 논리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정말 이해가 안 네. 되는 사고방식인데요? 되게 황당했어요. 예. 그 케이스도 저희가 딱 듣고서 상담만 하고 말았는데 약간 머리가 어질어질해졌어요. 불륜 저지르는 사람들, 보통 불륜 사실 숨기기 위해서 뭐 어떤 일들을 제일 많이 할까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거예요. 주변인들을 다 동조하게 만들어요. 내 형, 내 친구, 뭐. 근데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알고 보면 뭐 친형하고 같이 둘 다 여자친구가 있어서 뭐 넷이 이제 335 놀러 다니고 그럼 뭐야? 그럼 뭐 그냥 형 아는 뭐 친구야. 뭐 이런 식의 핑계를 서로 알리바이 만들어주고 뭐 그게 친형뿐 아니라 뭐 친누나가 그런 걸 또 용인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일 많이 숨기는 게 핸드폰일 것 같은데 네, 실제로 핸드폰. 많이 숨기는 편인가요?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쉽게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핸드폰하고 내 배우자하고 모라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세트. 그러니까 핸드폰을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주머니 속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잠깐 어디 두고 가지를 못하는 거죠. 핸드폰을 베개 밑에 두고 자고 막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계속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좋아해서 계속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딱 하나의 세트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핸드폰은 사실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거의 맞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들려주신 사례에서도 다 의뢰인들이 외출할 때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외출할 때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외출할 때 그 약간 루틴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때 그냥 보통은 배우자가 눈치도 못 챌 정도로 그냥 나갔구나 들어왔구나인데 배우자 입장에선 이거 이상한데 그게 있어요. 들어보면 그게 있어요. 얘가 그냥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그냥 나간 거예요. 근데 배우자는 그게 아닌 거죠. 네, 그렇다면 저희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저희 시청자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행동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저는 의뢰인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상담할 때도 그렇고 저희한테 진행을 맡기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일단은 뭔가 결정적인 상황을 내 손아귀에 넣기 전까지는 일단 포커페이스로 일관을 하셔라. 왜냐면 뭐 그걸 딱 맞닥뜨리면 의뢰인은 솔직히 따지고 싶고 막 이렇게 막 묻고 싶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뭔가 명확한 증거들이 없으면 결국은 이게 묻힐 개연성이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 상황이 변했을 때 내가 이걸 무기로 써야 되는데 무기를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좀 확실해질 때까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라. 그냥 평소처럼 행동을 해라.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평소에 너무 얘를 잡돌이를 하는데 계속 잡돌이 해도 하시던 대로 하세요. 안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하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처럼 행동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탐정님 불륜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도와주시면서 보람을 느끼신 시점, 또 새로운 출발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과 응원 부탁드려요. 뭐 보람이라고 느껴졌던 부분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부부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중대한 의사를 반영하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그리고 지금은 우리 가정에서 뭐 이제 아빠나 엄마가, 뭐 배우자나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목소리가 큰 사람이면 내 와이프는 대부분 10년, 20년 살다 보면 뭔가 심리적으로 좀 지배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그런 걸 좀 느끼거든요.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닌데 저 사람이 할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걸 내가 증거로 잡았는데 대놓으면 미안해를 해야 되는데 너 뭐야? 이거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따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직면해 계신 분들이 장기간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 가족 내에서 의부증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반대로는 의처증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고. 되게 억울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느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뭔가 증명할 수 없는 건데 정말 그 희한하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느끼는데, 본인은 이상함을 감지하고 느끼는데 이들은 모르고 반복되다 보니까 나는 정신병자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런 케이스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잡고 증거를 드렸을 때 우리 의뢰인이 그런 증거를 보고 이제 나도 우리 애들한테 이거 얘기해서 이제 내가 진짜 수건을 풀었다. 그러니까 증거를 잡아서 내가 뭔가를 소송을 해서 이거보다도 그 묵힌 감정대를 털어내버리고 저희한테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얘기를 할 때가 제일 보람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계신 분들이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절대 본인 탓이 아닙니다. 아니고 남편놈, 옆편네, 연놈들인 거죠. 그들이 잘못한 겁니다.